2015년 한농경 기타 연수회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일어나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한국농어청 경제라는 그 내용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얼굴이 밝아져서 참 좋은 그 낯으로 대하면서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리 합시다.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내가 말을 들었을 때 꿈과 희망을 여기서 내가 펼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을 했어요. 언론이라는 어떤 매개체로 딱 생각할 때 쫄아들 수밖에 없고 한국농어청 경우 누가 알아주도 않는데 언론이라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딱 가지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눈빛에서 진실이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할 일을 한다라고 내 자신을 전달을 했을 때 그 대상이 공감을 갖고 같이 동조를 하고 우편이 되더라. 비판하고 막 아무리 이래도 그냥 그런 사람은 내 말을 듣기 전에 태도고 내 말을 들은 이후에는 100% 달라진 것을 내가 딱 봤습니다. 꿈과 희망을 여기서 펼쳐가고 나라는 존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무슨 역할을 하다 가냐. 내 밥벌어 먹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끝나냐. 아니면 똑같은 먹고 살고 하는 과정에 무언가 역할을 하고 끝나냐는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이 부분을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쪽, 그 다음에 그러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 이것을 나는 할 수 있다. 확실히 이렇게 내가 느꼈고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지면에 자기 얼굴이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기사를 가서 취재를 못하면 거의 원칙이지만 현재 입장이 그렇게 못되면 기사를 받아서 두세 번이라도 올려주시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강대중입니다. 중앙본부 문정철입니다. 네, 그의 윤재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김선호입니다. 네, 담양 국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남의 인경기입니다. 근데 강계족장을 비롯해서 강주 여기 모안 나오는 세 분들 제가 처음 뵈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쉬고 있다가 상임이사님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번 만나 뵙고 다시 철회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뜻을 세우고 또 심었으면 정말 그게 싹이 나고 가지가 뽑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한농경 한국농어촌경제연합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주변이 다 더불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더 크게 확산돼서 자기 동네에서부터 더 크게 전국적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시는데 농어촌경제연합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이 남학이 있으니까 남학 서찬호 국장입니다. 아주 저렇게 잘 영상도 잘 찍고 아주 왕성한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광주 여수신청 KBS, MBC, 통신 10년간 하던 이 계통에 꾸준히 이렇게 뛰어오시고 지금 현재 전남 매일, 강주 1등 노수, 한국 강주 노수, 전남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방면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국장님을 위해서 오늘 그런 어떤 모든 역량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현주 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경륜이나 학식이나 모든 게 월등하신 분들 앞에 서서 감히 저희 좁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제가 그동안 이쪽 분야에 몸담아 왔던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재를 준비한 것도 없고 제가 고흥군 교육지원청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에 대해서 보도 자료 작성 요령에 대해 제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냥 실무적인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매체는 종이 페이퍼 신문하고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면 인터넷 신문은 첫째 신속 뉴스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는 신속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빨리 이걸 전파시킬 수도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퍼 신문은 당일치 활자 매체 그것만 지나가 버리면 다음번에 기록이 남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터넷 신문은 타이틀이나 기사 내용 중에 일부 단어만 검색을 하더라도 10년이건 100년이건 갈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페이퍼 신문에서는 많은 인건비와 또 종이비, 또 잉크대 등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인터넷 신문은 불과 한두 사람만 있으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성도 있지만 또 대신 굉장한 파급력에 비해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또한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서 좀 지금 활동해 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캐나다에서도 우리 교포분이 기사를 보시고 자기 손녀편을 통해서 커피를 보내오시기도 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께서 전화를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본인들이 자부와 긍지를 갖고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본인의 생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하고 달라서 지면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도 좋고 A4 용지 몇 장 분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터넷 신문을 활용해서 기사를 쓸 때 최대한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면 우리 현대인들은 글자가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게 글자가 많으면 이걸 읽기를 싫어하고 해서 저는 한 단락마다 사진을 많이 싣는다는 게 제 기사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석자들 위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을 때 그분들이 그 기사에 대한 홍보 역할을 대변해 주시기도 합니다. 계속할까요? 네, 하십시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막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뭐 기초적인 거나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시어나서 제가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사 작성은 어떻게 해라 굳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또 훌륭한 뭐 학식이나 모든 것이 또 위에 계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험 위주로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급 관공서에서 보도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일선 시군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게 다람쥐, 채바퀴 돌도 똑같습니다. 뭐 봄철 되면 벽시 소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또 겨울철 들으면 산불 조심, 이렇게 영농이랄지 모든 행정이 다람쥐, 채바퀴 돌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하셨던 기사들은 반드시 스크립을 해서 모아두시면 다음 해는 무엇을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선점적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 취재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는 뭐가 가장 독자들이 원할까 하는 것을 빨리 생각해서 기사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같으면 뭐 비브리오 예방이랄지 행정관서에서 나온 자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다수 그 일선 시군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한 40여 명 기자들 중에 기사를 쓴다는 사람이 불과 3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군청 홍보실에서 본사 편집국에 각 언론사 편집국으로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자기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고흥 가로해가지고 고흥 강재주 기자 그것만 비단 넣어주게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저를 소송을 하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저도 언론중재위원회도 한번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하지 못할 행동을 했던 것을 제가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제발 고발을 해달라. 저는 이제 자기에 대한 녹취록이랄지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방에는 항시 녹음기하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보도 수첩을, 기자 수첩을 가지고 다니셔서 다음번에 언론중재위원회나 가시게 된다면 자료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을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한 그 왜 했었던가 하는 그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자료를 중요시하고 군청에서 나온 홍보성 기사는 뭐 별거 없겠습니다만은 홍보성 기사라 할지라도 상대성이 있게 됩니다. 어느 유리온실에서 나온 것이 제일 좋다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유리온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좋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그 고흥군에서 주는 홍보 자료를 가지고 쇠고기 등급이 제일 좋다고 한번 기사를 썼었더니 평창서 자기들 것을 그 등급표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것이 더 좋은데 왜 거기가 전국 최고라 그랬냐. 그래서 제가 전국 최고가 아니라 전국 최고급이라는 걸 나는 썼다. 그러면 최고하고 급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사를 써놓은 지 2년 후에 지적 소유권 때문에 제가 그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물어내라. 자기 이미지를 썼다. 그 장어 사진 하나입니다. 한 카트. 그러면 그 장어 사진이 왜 그랬냐면 두원면에 있는 대전 해수욕장을 소개를 하는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해수욕만 모래사장이 좋고 송림이 좋다고 기사를 써버리면 말거리가 좀 짧잖아요. 거기 가면 먹거리도 이런 게 있다 해서 거기 가면 그 붕장어 구이가 1미다 하는 걸 하면서 붕장어가 잘 모르니까 그 장어 구이 사진을 한 컷을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적 소유권 등록에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 몇 번째 컷이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거이다. 이건 내가 언제 촬영했던 것이다 하고 이것을 1,000만 원을 저한테 물어내라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료 하나를 쓰실 때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남의 사진, 이미지랄지 이런 거 쓰실 때,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특히 얼굴들을 실어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한 것 아니고는 모자이크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차량 같은 거, 차량 남바 같은 것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셨으면 그런 뭐 소송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엠바고 보도를 지금 대부분 엠바고 요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도 한간 일시 중지를 해달라는 건데 군청에서 이미 보도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할 걸로 했는데 안 해버릴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요 인사가 오기로 했는데도 안 와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조금 후에 해달라 하고 보도 자료는 보냈는데도 그걸 좀 중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것은 지켜주는 게, 언론인으로서 지켜주는 게 그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그 언론인의 그건 생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근데 네 이거 어디서 나와서 이걸 뭔 근거로 썼냐 했을 때 그 제보자를 가르쳐줘 버린 건 기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빵가네를 가더라도 그분한테는 절대 그분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는 게 기자의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기는 그 자료는 가지고는 있어야지 돼요. 그분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하고도 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미리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가 이런 에 대한 지적 기사를 쓰려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니를 말했다. 니 이런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라. 하고 6가지 이제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는가? 그게 했다는 게 사실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의 의견을 발표를 해주면 여기다 실어주겠다 하고 제가 6개 항을 언제까지 보내주라 하고 이메일 보낸 날짜 일시까지 다 해두고 또 전화 통화를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시각까지도 다 기재를 해둡니다. 그 보도자료 밑부분에다가 그것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 시에 관공서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전부 다 행정용어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기사들을 제가 한번 언뜻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몇 꼭지만 읽어봤는데 지금 어디든지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 쓰시는 기자분들이 쓰실 때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행정에서는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여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디를 방문하여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면 뭐뭐 군수가 어디를 방문하여 그렇게 옵니다. 그럼 그 하여를 해로 고치시면 됩니다. 해라고. 지금 뭐 조중동이랄지 중앙일간지 신문들 보면 이 하여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화하였다. 뭐 하기를 강화하였다를 강화했다. 또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회를 통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또 본선 결과 및 위성 개발 성과 그러면 밑자를 씁니다. 이 기사에는 밑자를 쓰시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본선 결과와 위성 개발 성과 이렇게 와자로 고쳐주시면 이게 좋습니다. 또 본대회 무슨 대회 할 때 본대회를 통하여 그랬었잖아요. 이걸 본이란 말을 빼고 이번 대회랄지 이 대회를 이렇게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올해나 올로 고쳐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봐보시면 견납표라 해가지고 이 기억자 거꾸로 한 2개 이렇게 쓴 거 있죠. 뭐 타이틀에 기억자 거꾸로 이렇게 한 거, 또 여기다는 니은자 거꾸로 한 거 이렇게 쓴 거 있죠. 대부분 타이틀이 그렇게 쓰잖아요. 이것은 신문에서는 절대 지금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냐라면 이게 일종의 따옴표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문은 세로 썼습니다. 신문이. 세로 썼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다 신문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세로로 이렇게 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썼어요. 그럴 때는 따옴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견납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컴마 거꾸로 한 거 두 개 이렇게 육자맹기로 66 된 거 있잖아요. 66, 99 된 거. 그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남의 말을 따왔을 때,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해왔을 때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방송도 들어보시면 30살 홍길동 씨 그렇게 나오지 홍길동 30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저 말한 걸 딱 연상을 해보시면 그 뉴스 들어보실 때거나 연상해 보시면 그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별, 나이, 성별, 주소 순으로 씁니다. 홍길동 씨. 그게 홍길동 쓰고 가로 열고 30, 점 찍고 남성 찍고 주소 쓰고 가로 닫고 씨.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기 그게 하나의 갑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썼던 기사는 몇 년 전 것부터라도 여하튼 한 꼭지도 놓치지 말고 계속 모으세요. 계속 모으시고 사진, 특히 사진은 기자가 그러면 카메라가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군청에서 사진 하나도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주는 사진은 프레카드를 세워놓고 군수 연설대 앞에 있는데 이 사진밖에 안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볼 땐 진짜 식상하잖아요. 맨날 그러면 군수 사진만 앞에 나오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인이 촬영을 하셔서 저 뒤쪽에서 여기 앞에 놓고 타이틀까지 넣어서 상반신 하나 찍어요. 그 주인공. 그리고 다음번에 앞에 나오셔서 이쪽에서 관중들 쪽에 참석하는 사람 이쪽에서 한번 찍고 이쪽에서 한번 또 찍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연설하는 사람도 말을 하기 때문에 입모양이 안 좋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스틸 사진을 찍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매 컷을 찍어둬야지 입모양이 좀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은 안 좋게 나온 것을 실어버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서는 여러 컷을 촬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들이 오는데 봐보면 전부 다 참가하였으며 획득하였으며 참가하여 비롯하여 잘하여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했잖아요. 관공서에서 나온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근본 다 그런 식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되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사를 이게 내가 상대방하고 말한다 하는 거. 방송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글로 쓰여서 표기하려면 어렵지만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가장 글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한 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해왔던 방법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란 건 모르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지금도 저 뒤에 이제 카메라 비디오 캠코더가 촬영 중에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 디카에서도 훌륭하게 동영상들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장비가 다 갖춰지면은 당연히 장비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화질도 좋고 또 음성도 좋게 들어오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긴급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되었죠. 예전에는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해도 화질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편집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점들이 많았었죠. 명상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려면은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장비가 구축이 되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 수반될 것이고 또 그거를 일일이 다룰 수 있는 또 인력이 또 큰 문제일 것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서의 그 화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오디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방면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지상파 TV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동영상 화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화질이라든지 오디오 기능은 더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요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LG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사진 동영상 쪽으로. 삼성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 뭐 어플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LG는 이제 그쪽이 조금 상품보다 뒤지니까 동영상 사진 쪽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삼성, LG 거 스마트폰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가면 갈수록 그런 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그 능력은 가면 갈수록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동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 렌즈 부분 있죠. 요 기술 개발도 굉장히 치열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찍다 보면 또 이게 열이 나요. 그래서 이 찍을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고, 또 메모리 용량의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찍어도 탈이 없을 그런 기술력. 그 다음에 굉장히 동영상 파일을 압축을 많이 하지만 화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또 그걸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기술력.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 TV에서도 긴급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해외에 그 장비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이 스마트폰을 찍어서 전송을 해서 방송에 바로 실시간 방영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태가 납니다. 화질이 지상파 그 ENG 캠코더로 촬영한 그런 뉴스 화면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화면은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도 크게 손색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제 통신 속도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서 이전에도 제가 그 교육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풀 HD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HD TV 화면이 1920, 1080 픽셀이죠. 이렇게 1920, 1080 픽셀인데 그거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됐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풀 HD를 손색 없이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된 거고, 또 풀 HD 동영상을 이걸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방송국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송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뭐 그거 편집하는데 시간 뭐 10분, 20분 잠깐 편집해서 뉴스에 바로 방영하는. 그러니까 뭐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도 스마트폰을 촬영해서 뭐 1시간 이내에 방송 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됩니다. 편집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촬영하고 바로 전송하고 받아서 편집해서 바로 방송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불과 지구촌 어디든 짧게 걸리면은 불과 10분 안에 스마트폰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그 방송 중계 차량이 현장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인력이 들었고 시간이 걸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장비가 없어도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갖춰진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렌즈도 이게 이제 줌이 안 되죠. 요즘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줌 기능이 안 돼. 이게 두툼해야 되는데 줌 렌즈죠. 줌 렌즈가 달리려면 두툼해지기 때문에 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입자를 강제적으로 키워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키우면 화면이 깨지죠. 화질이 떨어지게 돼요. 화면이 그 모자이크처럼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다 또 부착을 할 수 있는 줌 렌즈가 나와 있어요. 부착할 수 있는 줌 렌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줌 렌즈 꺼내서 여기다 부착을 해서 광학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이 동영상 촬영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시간을 갖고 일전에도 한두 번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잘 활용도 안 하시면 많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재탕하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실습은요. 우리가 뭐 한 2인 1조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스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인터뷰를 여기를 스케치를 해보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 내용을 우리 밴드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데 올려서 우리가 실시간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주세요. 자, 락을 푸시고 카메라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카메라 기능 들어가시면 보시면은 스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 모드로 일단 가십시오. 동영상 모드로.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스냅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냅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동영상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바로 찍히는 이렇게 되는 스마트폰이 있는가 하면은요. 일단 동영상 모드로 들어가야 스탠바이가 되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십시오. 가셔서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 버튼의 기능은 대부분 아이콘이 기어 모양이죠. 예. 그 설정 기능에 들어가십시오. 뭘 설정하려고 그러냐면 설정 기능에 보시면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설정 기능은 뭐냐면 내가 동영상을 어떤 사이즈로 촬영할 것인가 이걸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풀 HD는 1920, 1080 픽셀이에요. 풀 HD는. 그런데 풀 HD가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이즈가 있어요. HD 동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HD 동영상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풀 HD 1920, 1080.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40, 1080이 있어요.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가로 비율이죠. 좌우측이 약간 없어요. 약간 덜하다는 거죠. 픽셀이. 예. 그래서 이것은 풀 HD에서 보면은 좌우측이 약간 까만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1440, 1080. 그러니까 이건 잘 안 써요, 지금. 잘 안 써요. 또 하나의 포맷이 뭐냐면 16:9. 그러니까 풀 HD 1920, 1080이라는 게 16:9 비율인데요. 그 16:9 비율을 그대로 약간 축소해 놓은 게 1280, 720 픽셀이 있어요. 1280, 720 픽셀. 예. 자, 1920, 1080 풀 HD, 1440, 1080 좌우가 조금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풀 HD 16:9 비율이긴 하지만 풀 HD보다는 그대로 작아서 16:9 비율에 맞게 1280, 720 픽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 스마트폰에 따라서는요, 약간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CPU가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서 우리 스마트폰은 풀 HD가 촬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죠. 이 카탈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또 방송 광고에 홍보를 하는데 사실 CPU가 딸리면 풀 HD가 찍히긴 찍히는데 이걸 오래 찍고 있다 보면 그 처리 속도가 딸리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처리 속도가 딸리다 보니까 풀 HD 화면이 깨집니다. 깨지고 일그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화면하고 입하고 모양이 잘 안 맞아요. 예. 아까 CPU 처리 속도가 딸리거나 이 스마트폰의 그 메모리 기능, 메모리 기능이 딸릴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풀 HD로 찍는 것보다 제 것도 갤럭시 S4니까 그래도 최근 거예요. 최근 2년 전에 생산했던 건데 뭐 요즘 나온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서 풀 HD 촬영 뭐 원활하다고 하지만은 풀 HD 찍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80, 720 픽셀로 촬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풀 HD 1920, 1080으로 촬영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찍어봐야 되겠죠. 찍어보고 나중에 모니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짧은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길게 찍을 때 뭐 인터뷰를 한두 꼭지 이렇게 계속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고 내 스마트폰은 FHD가 되더라 안 되더라,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어찌할지 모르니까 또 우리가 웹에 올릴 때는 요즘에 뭐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풀 HD 동영상도 받아줍니다. 용량, 유저가 올리는 영상의 사이즈 또는 올리는 파일의 크기, 용량 이런 거를 국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그래서 내가 찍었던 FHD 동영상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게 지금은 바뀌었죠. 근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서버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FHD 동영상을 크게 찍어서 올리는 것이 다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 환경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1280, 7202 기능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720에 480은 HD 타입이 아니에요. 그건 HD TV가 나오기 이전에 아날로그 TV 사이즈죠. 720에 480 요거는. 아니, 설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켜놓고 설정 들어갑니까? 예, 동영상 기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설정이 있을 겁니다. 1280, 720 해야 되나요? 예, 오늘은 1280, 720으로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맞춰보세요. 자, 사이즈 문제,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그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예, 이 화이트 밸런스는 일단은 여기 스마트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치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 부분을 자동으로 해놓으십시오.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달리 보입니다. 조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광등 불빛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색으로 느끼지만은 사실은 프로스루만기가 많아요. 형광등 불빛에서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의 정상적인 색깔 감도는 한 정오에 해가 떴을 때 비치는 그 색이에요. 그 색. 정오에 해가 떴을 때 비치는 그 색. 근데 이 환경에서는 푸르스름한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으면 또 뿔구스름한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조명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푸르스름한기, 뿔구스름한기를 잡아서 해가 떴을 때 그 보이는 색깔처럼 똑같은 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 표준 어디다 맞출 것인가? 그 맞추는 것을 흰색에다 맞추는 거예요. 흰색.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해놓으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맞아집니다. 예. 뭐 한 10여 년 전에 비디오 캠코더로 찍은 것보다 더 좋게 찍혀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이거 굉장히 고급인데 나머지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디오라는 거죠. 오디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외장 마이크가 아직은 안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LG 캠코더를 이제 좀 그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스마트폰에 외장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 꽂으면은 앞에 계신 분 타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오디오 아주 깔끔하게 들을 거예요. 오디오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백금식 국장님을 촬영을 한다. 여기서 촬영하면은 제가 물어보겠죠. 인터뷰. 자, 여기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제 목소리는 가까우니까 크게 들어와요. 근데 백금식 국장님 거리가 멀잖아요.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작게. 그죠? 예? 그리고 저 멀리 1m 이상 되는 저 거리에서 목소리를 끌어당기려면은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오디오 볼륨을 키워요. 이렇게 키워. 그러면 키워서 목소리는 들어오겠지만 에어컨 소리나 뭐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소음이 같이 커져서 들어오겠죠.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마이크 딱 꽂고 이 마이크를 어깨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마이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웠게 해서 큰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오디오를 줄이는 거예요. 예? 줄이면 목소리는 강하게 들어오지만 소음들은 어때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외장 마이크가. 근데 스마트폰에 아직 외장 마이크 기능은 탑재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걸 살래요. 그게 나온다고 하면 동영상은 당연히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스마트폰에 그 외장 마이크 기능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혹시 보시면은. 예?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촬영하는데 얼굴이 타이트하게 타이트샷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나오면 화면에 너무 부담스럽겠죠, 보는 사람이. 그죠? 예. 너무 또 강력해, 메시지가. 예. 그래서 인터뷰는 반대로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웨스트 사이즈나 무릎 미샷이나 또는 풀 사이즈나 이런 걸로 찍으면 어때요? 그 인터뷰가 보는 사람한테 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는 바스트 샷. 머리끝 약간 나오는 정도. 가슴 그리고 머리끝이 약간 위로 공백이 있는 정도만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정면을 보는 것보다 약간 측면으로 도는 게 더 부드럽습니다. 그죠? 정면 보고 하면 좀 딱딱해요.
약간 측면을 보는 게 나는데 바라보는 쪽으로 공백을 조금 더 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 위에 공백이 약간 남는 걸 우리가 헤드룸이라 그랬고 바라보는 쪽으로 공백을 약간 주는 걸 리드룸이라 그랬어요. 또는 루킹룸. 예. 머리 위에 공백이 약간만 주시고 바라보는 쪽으로 공백을 조금 더 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앵글을. 자, 다시 말씀드리죠. 인터뷰하실 때는 파스트 샷이 가장 적합한데 파스트 샷은 머리 위에 공백이 약간 남아야 된다. 그리고 바라보는 쪽으로 공백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요 정도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는 어때요? 멀리서는 그 사이즈를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뷰하실 대상자한테 가까이 가서 그 사이즈를 잡아야 되겠죠.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오디오 관계도 있는 겁니다. 오디오 관계도. 그래서 방금 제가 오디오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좀 작은 소리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얘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정도 크기로. 대답하는 사람은 크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예? 자, 스마트폰은 캠코더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외장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사이즈를 잡는다. 오디오가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사람은 가급적 목소리를 톤을 작게, 또 대답하는 사람은 약간 크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앵글은 너무 높은 데서 하이 앵글로 내려다보면 찍으면 이건 또 곤란하겠죠. 인터뷰 대상자가 좀 위축되니까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려가면서 로우 앵글로 찍어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보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굴 높이와 카메라 높이가 맞는 이 정도 높이를 우리는 수평 앵글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하이도 아니고 노우는 안 되고 수평보다 약간 높은 듯한 느낌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내가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에서 수평보다 약간 높은 느낌 정도. 이 정도. 여러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미리 인터뷰 그 요지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군수를 인터뷰하러 간다 그러면 인터뷰 요지문을 그 취재 요청 공문과 함께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딱 해서 첨부해서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몇 월 며칠 날 인터뷰 하겠다 수락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 인터뷰를 가는 건데 인터뷰 요지문에 10가지 인터뷰 요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답을 달아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즉흥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1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놨는데 저 사람이 그 질문에 그 이상한 방향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취재하는 사람이 항상 이 대답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내가 즉흥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터뷰 질문을 3가지 정도 준비하시고 인터뷰를 해가다 즉흥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 가지 정도는 즉흥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토탈 여기서 찍어봐야 될 시간이 5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5분 이상 가져가면 이 스마트폰 배터리 다 떨어지고요. 이거 뜨근뜨근해져요. 벌써 다 끝나고. 예, 그죠? 그래서 몇 카트? 5카트, 5카트 스케치하고 바로 인터뷰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자, 질문 요지를 지금 써보십시오, 여러분. 질문 요지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써보십시오. 주제는 없고요. 주제는 오늘 뭐 여러분 자유로 하시는데 일단은 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국농어청제 지금 뭐 모임을 갖고 또 교육도 갖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되면 더 좋겠고요. 예. 또 뭐 우리 상임이사님께 앞으로 우리 한국농어청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뭐 이런 걸 질문하셔도 좋겠고.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치고 쉬운 거예요. 자,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일상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셔도 그런 걸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응? 이 정도가 되겠죠. 응? 화면에서 그런 느낌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예, 야.